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스톤 대 아스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맨시티에게 1대3으로 패하면서 2연패를 당하고 있는 중 에메리 감독 부임 이후에는 안정적인 수비진을 구축했다는 평을 들었으나 최근 두 경기에서는 모두 3실점 이상이 나오면서 수비진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스톤 빌라가 체력적으로는 우세한 상황이라 압박 시퀀스를 만드는 데는 능숙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날의 조르지뉴가 압박에 취약한 상황이고 파티의 부상으로 인해 선발로 나올 것이 유력한 상황이라 이 부분을 공략하려는 의도, 승리를 거두었던 토트넘전에서도 상대의 압박을 유도하고 정면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에메리 감독도 상대의 상황에 따라 전술을 유연하게 바꾸는 유형이라 생각보다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최근 아스톤 빌라가 두 경기에서 허용한 7골 모두 박스 안에서 나온 만큼 현재 아스톤 빌라의 박스 안 수비는 상당히 안정성이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을 듯, 특히 맨시티전에서는 코너킥 상황에서의 수비 미스로 한 골을 허용했고 PK까지 나오면서 상대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는 모습은 아니었죠. 아스톤 빌라의 압박 대상인 조르지뉴가 공 전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최근 아스날의 공격이 잘 통하는 분위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주의는 기울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날은 맨시티에게 1대3으로 지면서 2위로 내려가 버린 상태,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기는 하나 최근 4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주중 경기를 치른 상황에서 주말 일정에서 첫 번째로 경기를 치르는 점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수비 상황이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토미야스는 그릴리쉬에게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었고 두 번의 실점 상황의 원인은 아스날이 수비 진영에서 저지른 수비 실책이 원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리그에서의 하락세가 시작된 에버튼전에서도 그동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던 세트피스 수비에서 실점이 나오는 등 수비진들의 전반적인 집중력이 떨어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파티는 지난 경기를 앞두고 허벅지 부상 때문에 경기에서 빠졌고 이 경기에서도 활용이 어려울 예정, 조르지뉴가 대치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자신들이 경기를 주도하는 상황에서는 화력이 좋은 편인 선수죠. 지난 경기에서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파티의 빈자리를 잘 메우기는 했습니다. 다만 역시 파티가 가지고 있는 수비력과 압박을 맞았을 때의 취약점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다른 선수들이 단점을 메워준다면 그동안 아스날이 문제였던 전방으로의 급한 볼 전개가 해결될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 후방에서의 전반적인 안정성에서는 걱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스톤 빌라의 최근 수비력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아스날도 최근 수비진의 집중력 저하와 파티 부상으로 인한 조르지뉴 기용이라는 수비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스날이 첼시보다는 조르지뉴가 활약하기 좋은 환경이라고는 하나 아스날의 압박 대응 능력이 최근에는 꽤 떨어져 있는 편이기도 하고 이로 인해 볼 방출이 다소 성급해지는 등 아스날의 경기력을 아주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브렌트포드 대 팰리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아스날과 1대1로 비기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2023년에는 리그에서 아예 패배가 없는 상황인데 비경멜 상대로 3승 3무 1패를 기록하면서 강팀의 강한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홈에서는 상당히 강한 모습, 시즌 극초반에 아스날에게 0대3으로 패한 것을 제외하면 한 번도 리그에서 홈 패배가 없었고 강팀을 상대로도 강한 압박 라인을 구성하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것을 최대한 방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음베모도 적극적으로 수비 가담을 가져가면서 측면 수비에도 관여하는 등 공격수들도 여지없이 수비 라인 구축에 신경 쓰는 모습, 팰리스의 역습에 필요한 전개도 압박으로 막아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경우에는 토니를 향한 롱볼이 주무기가 될 전망입니다. 이 경우에는 앞쪽으로 단순하게 붙이는 롱볼이 주무기가 되는데 토니가 워낙 공중볼에 강한 데다 세컨볼 싸움을 위해 미드필더진이 앞쪽으로 순식간에 전진하기 때문에 떨어진 공을 획득하는 빈도도 많습니다. 음베모의 킥을 이용한 세트피스도 옵션, 지난 경기에서도 아스날을 상대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에 성공하면서 세트피스 수비에 강점이 있던 팀들도 무리 없이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점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팰리스는 브라이튼과 1대1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브라이튼을 상대로 실점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승점 3점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자아가 빠진 영향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넣었던 골도 세트피스에서 나온 것이었고 최근 5경기에서 기록한 3골 중 2골이 세트피스에서 나오는 등 자아가 빠진 상황에서 오픈플레이에서의 정교함이 상당히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지난 경기에서도 철저하게 역습 성향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브렌트포드의 압박 라인을 뚫고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최근 득점 감각이 심각하게 떨어진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그래도 라인을 내리고 수비 라인을 구축하는 경우 수비적인 성과는 꽤 내고 있는 상태. 최근 5경기에서 멀티 실점을 기록한 경기는 맨유에게 1대2로 패했던 경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거칠게 나서면서 경기 템포를 죽이는데 능한 모습이고 유사시에는 적극적으로 태클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롱볼 상황에서의 공중볼 싸움에는 별로 능한 상황은 아니라 토니를 향한 직선적인 롱볼도 꽤 부담스러울 가능성은 있습니다. 홈에서는 시즌 극초반에 당했던 패배를 당한 이후로는 패배하지 않고 있고 세트피스와 롱볼의 완성도도 상당히 좋은 상태. 팰리스의 최근 오픈플레이에서의 정교함은 부족한 상황이고 공중볼 싸움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토니를 향한 단순한 롱볼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브라이튼 대 풀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이튼은 아쉬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원정이라고는 하지만 최근 승리를 거두는 빈도가 적었던 팰리스를 상대로 1대1 무승부에 그쳐버리고 만것 경기 주도권은 확실히 잡았지만 상대의 저항이 상당히 만만치 않아 무패 행진을 이어간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풀럼은 팰리스와는 달리 템백 양상을 만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전방부터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브라이튼의 경우 상대의 압박을 오히려 반길 가능성이 높은데 브라이튼의 플랜은 압박을 유도하고 이를 역이용하면서 점유율과 빠른 템포의 공격을 가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토마의 온더볼 능력으로 좌측으로 수비를 유도한 뒤 반대편의 마치를 향해 전환하는 패턴이 상당히 쏠쏠하다. 브라이튼의 중원인 맥칼리스터 마이너스 카이세도 라인의 활약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공을 계속 소유하면서 실점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가능한 상태 때문에 브라이튼에게 강한 팀들은 중원 라인 싸움에서 확실하게 브라이튼을 압도할 수 있을 만한 전력을 갖춘 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세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쪽은 브라이튼이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풀럼은 노팅엄을 2대0으로 잡아내면서 리그에서의 부진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멀티 득점이 나오면서 득점력이 개선되는 기미가 보였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 팀님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빌드업 시퀀스가 나름 괜찮기는 하지만 중앙보다는 측면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잦죠. 올 시즌 풀럼은 리그에서 크로스가 세 번째로 많은 상황인데 미트로비치의 제공권을 이용한 공격을 극대화하려는 요소, 문제는 측면에서 노련함으로 힘을 더해주어야 할 윌리안이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원정에서는 우측에서의 공격이 43%나 되는 등 우측면 의존도가 상당히 심하다는 점과 크로스의 성공률에 따라 득점력이 너를 뛴다는 점은 풀럼 입장에서는 악재고 원정에서는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다소 자기 진영에서 보내는 경우가 잦죠. 그럼에도 아예 라인을 내리기보다는 압박 라인을 최대한 높게 유지하려는 습관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브라이튼의 플랜이 압박을 유도한 후 전환으로 점유율과 공격성을 유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풀럼의 압박은 오히려 수비에서는 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의 압박을 견뎌낸 뒤 전환하는 스타일로 공격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상태, 풀럼의 적극적인 압박이 오히려 이번 경기에서는 독이 될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풀럼의 측면 공격을 책임져야 할 윌리안의 결장도 꽤 뼈아픈 상황이고 크로스의 성공률에 따라서 공격이 너를 뛸 수 있는 풀럼의 공격보다는 브라이튼의 꾸준함을 더 높게 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기는 첼시 대 사우샘프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첼시는 도르트문트에게 1대0으로 패했습니다. 최근 4경기 연속으로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무드리크와 쿠쿠레야의 불화설까지 나오면서 팀 내외적으로 힘든 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첼시의 문제는 중앙에서의 화력이 나오고 있지 못하다는 점, 그나마 겨울 이적 시장에서 펠릭스를 데려온 이후에는 공이 중앙에서 좀 도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베르츠 등 톱 자원들의 부진으로 인해 공격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포터 감독은 측면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태. 물론 엔조의 영입으로 인해 전진 패스와 빠른 전개가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 자체는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측면 위주라는 점은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할 때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태. 사우스햄튼이 400으로 나온 경기에서도 선제골을 허용한 경우 300으로 전환하는데 측면 대신 중앙을 틀어막는 전술이라 자연스럽게 크로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죠.
챔스에서 명단 제외로 휴식을 취한 바디아시를 주축으로 실점을 최소화시키고 어떻게든 선제골을 넣는다면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우스햄튼은 네이선 존스 감독까지 경질하면서 다시 감독 자리가 공석이 되고 말았죠. 전 리즈 감독이었던 제시 마츠 감독을 데려온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사우스햄튼의 감독 자리가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수적 우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1대2로 패한 올브스전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네이선 존스 감독 체제에서의 경기력은 잠깐 반짝했던 리그컵 대회가 아니면 꾸준히 좋지 못했는데 패스의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존스 감독이 롱볼을 구사하는 성향이라는 점을 감안하기는 해야 하지만 짧은 패스도 미스가 나오는 모습, 감독이 바뀐 상황이라 다시 공격 전술을 정립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현재 사우스햄튼의 최적화된 플랜 A가 무엇인지조차 알기 어렵고 존스 감독은 300으로 시작했고 가동하는 등 여러 전술을 시험했지만 세부 전술의 부재로 인해 단지 포메이션을 변경한 것 이상의 효과를 내기는 어려웠죠. 스쿼드의 나이가 젊은 편이라 전술적 지시 없이는 선수들이 경기를 노련하게 운영하기가 어려운데 세부 전술 없이 단지 포지션 전환만 이루어지니 선수들은 혼란에 빠져버린 상태, 포지션 변환 과정에서 생기는 수비적인 난조는 덤이었죠. 사우스햄튼은 14경기 만에 감독을 또 경질하면서 다시 새 판을 짜야 하는 상황, 존스 감독 시절의 플랜 A를 찾지도 못했으며 당장 이번 경기를 지휘해야 할 감독 후보군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첼시도 톱 자원들의 부진은 고려해야 하지만 후반과 중앙에서는 엔조와 바디아실의 활약으로 안정성은 담보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